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당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어렵게 11월 5일 날 탄생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꾸린 선대위가 거의 한 달 동안 오리무중, 혼란, 문개기, 온갖 잡동사니 같은 말이 총동원돼 가지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의 합의 아래 어저께 선대위가 발족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없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또 다음 차례대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선대위가 발족됐습니다. 104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선대위에 구체적 임무가 주어진 소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수 의원들은 이 구경꾼으로 자칫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회민주주의가 수반되는 것이고, 그 이회민주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운영의 민주성에 그 생명이 달려 있는데, 따라서 각 정당의 중추적 핵심 세력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입니다. 따라서 104명의 국회의원이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지든지 간에 결국 구체적으로 득표 활동에 있어서 전진 기지를 지키고, 거기에서 중앙당에서 만든 정책과 홍보 선전 방향에 따라서 유권자를 설득하는 가장 필수 요원, 가장 필수적, 전쟁에 일어나면 가장 필수적 전투 요원이 국회의원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내 경선 과정을 거쳐서 여러 명의 후보들에게 이렇게 흩어져서 그게 영입을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캠프에 일을 맡는다, 이러다가 결국 윤석열 후보로 이게 귀결이 됨으로써 그 다른 경쟁 후보 진영에 속했던 의원들은 좀 머쓱한 기분이 들고 좀 떨떠름하게 이게 아웃사이더의 입장에 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어떤 의미, 어떤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순한 정권 교체입니까? 정권 교체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또는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좋고 이렇게 넘어가도 좋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이가 선의 경쟁을 해서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 이재명이 되면 박수를 칠 것이고,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이 되면 박수 칠 것이고, 그러나 누가 돼도 나라의 근간에는 별 변동이 없다. 말하자면 태평시대의 대통령 선거냐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죠. 태평시대의 선거가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문민시대 이래의 지금 7차례 대통령 선거를 거쳐오는 동안에 문재인 정권 지난 5년간이 아주 극명하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외교안보정책, 어쩌면 경제정책까지 또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꽃길을 타고 서울로 오도록 유도로를 만드는 거기에 골몰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의 속성으로 그 안에서 배태되고 탄생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정말로 김정은이가 남쪽으로 오는 꽃길을 타고 올지도 모르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
자유민주 질서가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따라서 단순한 정권 교체, 평상시의 태평성대 정권 교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이를 탈환해 오느냐. 그래야 형해만 남은 헌법상의 자유민주 질서 체제를 지키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자각하고 그리고 인식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의원인 여러분들의 임기는 그로부터도 2년이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생각으로 내가 뭐 선대위에 참가도 안 하고 뭐 윤석열 후보나 뭐 김종인, 이준석으로부터 뭐 별로 구체적으로 가까이 도와달라고 소리도 없고 하니까 뭐 나 구경꾼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된다. 의원회관이나 뭐 지역구에 그냥 평상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년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오히려 이렇게 아웃사이더 취급받던 우리들은 그 공천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냐. 차라리 이재명이가 되면 우리가 더 야당으로서 제 몫을 다 한다고 한다면 2년 뒤에 공천도 그 성과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굳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박찬종 씨 말대로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탈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착오고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내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1차로 이 국회가 지금 190석 가까이가 친 문재인 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04석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면 이거 말살당합니다. 말살당합니다. 어떻게 말살당하느냐?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해가 뒤를 다 캐가고 재판을 회부하거나 아니면 협박해서 의원직을 사퇴시키거나 그것도 아니면 개별 입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게 순치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은 국회의원, 식은 죽이나 먹는 국회의원, 완전히 국회에서도 쫓겨나 있는 신세로 그냥 배지나 달고 다니는 허수아비 국회의원이 노릇 전락한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그 선대위 출범식에서 뭐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뭐 말, 이준석 대표의 말에서 약간 불쾌하고 불안을 느낀 것은 이 두 사람은 내년 선거의 의미를 아주 절박하고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훼손당하고 위기에 처했다 하는 그런 절박감을 호소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김종인 씨는 뭐 내가 맡았으니까 반드시 대통령을 당선시키겠다. 뭐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내 생각은 크게 다를 게 없다. 뭐 저 그런 하나만 하는 소리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싱글벙글을 하면서 뭐 얘기해도 전체를 곁들여 보면 거기에 절박성이나 말이지 단호함이나 이걸 찾아볼 수 없어요.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쓰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대통령 선거에 지면 곧 이어 있을 6월 달에 지방선거에도 지고 그리고 1년 반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도 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편으로 얘기했는데 그 연설문 써준 사람의 감각이 좀 더 절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해야죠. 절박하게. 뭐 정권 교체라는 말 써도 좋아요. 저처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 탈환한다라고 하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이라는 말 안 쓴다 하더라도 내년 선거에 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 아주 절박하다. 이거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이 긴급 상황을 국민이 전부 단결해갖고 이걸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을 더 호소했어야 되는데 뭐 정당 활동도 처음이고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몇 달 만에 등장했으니까 뼛속 깊이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 하더라도 그 표현이 다소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으나만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도 이런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103회 국회의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신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먼산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지나고 나도 나는 2년 동안 국회의원 자리는 보장된다, 이런 생각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임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남은 임기 2년을 아주 알토란 같은 국회의원 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이게 윤석열이를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대위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리 이렇게 뭐 맡은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백의종군, 어떻게 백의종군을 하느냐? 전부 자기 출신 선거구에 가서 들어박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 끝나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공고까지 한 60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거구에 박혀가지고 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비는 겁니다. 언제 누비느냐? 주말에만 누비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박한 소리로 이게 이 지역에서 내 선거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친북 주사파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다. 의원 여러분, 제 손짓과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만나는 분마다, 동창이건 친지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절박한 표정으로 이번 선거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친북, 종북, 친 김정은 정권을 탈환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택이다, 무슨 일자리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다, 이거는 다 흘러가 버리고 이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깊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제가 전부 취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정치하고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선거가 공고되고 선거운동이,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당 선전용 차량이 이제 배정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그 선전용 선거 차량은 여야를 막론하고 빈차가 대부분, 빈차로 그냥 녹음하고 무슨 그 후보를 칭찬하는 노래 같은 것만 틀고 그냥 빈차로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빈차가 다니는 거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곁눈질로 이렇게 보고 마는데 거기에 타라 이거야, 타라 이거야. 언제 타느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타라 이거야. 타가 곳곳에 서서 서너 명이 모여도 마이크를 통해서 절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고 손을 잡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한 선거구에 예를 들면 서초갑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하루에 전체를 4바퀴를 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간데 또 가느냐? 어제 갔으니까 오늘 안 간다? 아닙니다. 가세요. 가서 만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제도 왔는데 오늘 왔냐? 예, 왔습니다. 또 그 다음날 그저께도 왔는데 네, 왔습니다. 왜 저 국회의원이 저렇게 절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이것이 이른바 중간 부동표를 모으는 방법이지, 무슨 선대위를 구성하고 그럴 만한 사람 끌어들인다 이래가 계속 헛발질을 해서 그래가 중도표를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이제 결집되고 해당 선거구의 출신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 뭐 그냥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뭐 그런 분이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라든지 말빨이 센 하태경 의원이라 이런 분은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는 선거구에 그 낙하선으로 투입돼 갖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유권자들이 이게 당신 선거구가 아닌데 왜 왔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윤석열 후보 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으면 이 체제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고 다니면 이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 익어간다고 한다면 중앙선대위가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지역별로 순방하면서 연설하러 다닐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에 있으면서 기다렸다가 뒤에 병풍 역할만 해주고, 또 윤 후보가 떠나고 나면 또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윤 후보가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누비 입을 누비듯이 겹겹이 한번 누벼 보십시오. 김계현 대표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이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이 말을 새겨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몇 %가 그런 결단을 하고 다닐 수 있겠는가? 2년 전 공천에 나는 이렇게 쉽게 됐다. 그러니까 뭐 박찬종 씨 말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뭐 성적 올려봐야 그렇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나무려고 하지 않습니다. 50 시절 80년대 야당은 어떠했느냐. 구호가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피의 강을 건너 죽음의 산을 넘어 쟁취된다. 100만 명 직선제 개헌 운동. 그때는 실제로 그 말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었고 또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다음 선거에 그 지역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공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천에 접근해갔다고 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은 2021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선거구에 내가 이 공천 신청해봐야 저 사람한테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중앙당에서도 별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인정돼서 공천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김계현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의 충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이런 충정 어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충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여러분들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이 닿고 친소관계에 안면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만일 저희 생각에 동조해 주신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충고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